보자. 예. 전화. 있나? 지금 절전 상태로 나네. 뭐 저렇게 피곤하다고? 아 저거 자고 있던 거. 몇 시간 잡힐래 그래? 잘 잤어요. 제가 한 7시간 자요. 나 지금 오늘은 내가 진짜 잠을 많이 자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그나마 많이 올라온 거거든. 한 4시간 주무신 것 같은데요. 5시간? 5시간. 아, 근데 그 전에 3일 동안 30분 잤어요. 3일을 통틀어서 30분. 어, 3일 동안 그거 30분. 아니에요? 어? 그거 업무 아니에요? 잠이 안 와. 그럼 병원 한번 가셔야겠는데요? 언제 한번 가볼까 생각 조금은 하고 있어요. 조금은. 그 정도면 문제. 선생님이 그러다가 진짜 심장병 오셔가지고 쓰러지세요. 진짜 잤어. 심장 안 좋아. 예? 심장 안 좋아. 아 지금 선생님이 안세 보면은 지금 저희 하고 그 뒤로 쓱 넘어가서 저희는 바로 CPR 실전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집에서 연습 좀 하고 와. 쌤도 원래 되게 하였었는데 오늘 살짝 핑크빛으로 변하셨어요. 지난주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번 네. 주에 저 패딩 색깔이었는데 이 색깔이었다고? 진짜 너무 내가? 네. 진짜요? 근데 지금 진짜 그때는 하얘하셨어요. 진짜 너무 걱정돼가지고 진짜 지금 현이 그 목도리 색깔이셨어요. 저번에 쌤 프린트하러 나가셨을 때 밖에 풍소리 안 나는지 확인하라고 막 아니 왜 그 CPR 모형 있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더 하얀 상태여가지고 와 진짜 이거 CPR 인형 보고 CPR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정우의 그래요. 개인적인 네. 의견이라고 나가셨어요. 네, 그래요. 네. 지난주에는 진짜 사망한 줄 알았고 한 이틀, 3일 잠을 제대로 못 자다가 어젯밤에는 진짜 거의 기절하다시피 잤거든요. 그거보다 잤어. 그 독박 투어 보다가 한 3번 정도 봤던 거를 다시 봤거든. 다시 보는데 보다 보니까 내용을 다 알잖아. 알다 보니까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꾸벅하고 존 거야. 졸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잤어요. 앉은 자리에서 콕 하면서 잤는데 깨보니까 새벽 한 5시? 그 정도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잤구나. 그래가지고 또 지금 우리 와이프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거든. 그래가지고 애기들 오늘 먹을 거 밥 다 해놓고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잠깐 앉았는데 그때 또 잠깐 한 1시간 잤어. 그러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 될 수 있으면 잘 자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잠을 안 자는 게 좀 몸에는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일단 봅시다. 자, 1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앞부분 줄거리 나와 있죠. 나의 남편은 난리통에 6.25 전쟁 얘기하는 거죠. 한국 전쟁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 난리통에 딸 하나만 데리고 남쪽으로 온 이북 출신으로 북쪽에 아내를 두고 온 사람이다. 나는 그와 결혼하여 그의 어린 딸을 보살펴 출가시키기까지 결혼시킨 거죠. 제 아이와 다름없이 키웠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이 그린 딸의 초상화를 보고 남편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남편이 헤어진 지 오래된 전철을 잊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살아온 세월이 헛되다는 생각에 빠진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겨울 나들이의 계기입니다. 겨울 나들이의 계기. 겨울 나들이의 계기고요. 그래서 나는 우울함을 달래고자 무작정 온천이 있는 온양으로 온양 온천 있어요. 지금은 거의 그 온천장들이 거의 다 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온양으로 여행을 떠나와 읍내 여관에서 하루를 묵는다. 그리고 여관을 나와 쓸쓸한 호숫가를 걷는다.
자, 위기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나는 다시 허둥지둥 딴 골목을 찾아들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관에서 하루를 묵고는 거기서 이제 예전 여관에서는요 숙식이 다 가능했어요. 그래서 밥을 시키면 밥을 한 상을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걸 먹는데 먹어도 이 사람이 맛있는 걸 못 느끼는 거야. 마치 막 모래알 씹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목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 근처 온양온천 근처에서 버스를 타면은 근처에 있는 호숫가로 데려다 주는데 거기에 이제 휴양지 같은 곳이 있다고. 됐니? 유원지 같은데. 그래서 그런 데로 이제 한번 가본 거야. 갔는데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놀이기구 같은 것도 이제 운행을 안 하고. 됐니? 자, 그래서요. 이제 나는 다시 허둥지둥 딴 골목을 찾아들었다. 왜? 추우니까. 역시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골목 저만치 대문이 열리고 문전이 정갈한 여인숙이란 여인숙. 이게 여관이에요, 여관. 호텔보다 못하고 모텔보다도 못한 곳이 여인숙이에요. 자, 근데 여인숙이란 간판이 붙은 집이 보였다. 대문가는 연탄재가 쌓여 있고 앞마당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앞마당 빨랫줄엔 흰 빨래가 이상한 모양으로 비틀어진 채 얼어붙어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매우 춥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우 추워. 그러니까 팡팡 털새도 없이 그냥 딱 얼어버린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다. 50대의 정갈한 아주머니가 안채에서 반색을 하며 나타났다. 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그 아주머니를 보자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놓이고 어리광이라도 부리고 싶어졌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낀 거죠. 편안함과 따뜻함. 편안함과 따뜻함. 참 묘한 분위기를 지닌 아주머니였다. 소모처럼 너그럽고 착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감싸는 무엇이 있었다. 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엇인가가 다시 나에게 찾아든 것처럼 느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마음이 편안해진 거야.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계속 마음이 심란하고 그랬는데 착 이제 가라앉은 거죠. 좀 녹여가고 싶은데 따뜻한 온돌방 있어요? 아주머니는 얼른 주랭랑처럼 붙은 손님방 중 한 방으로 먼저 들어가 아랫목에 깔아놓은 다우다 포대기 밑에 손을 넣어 보더니 따뜻하긴 한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따뜻하긴 한데 외풍이 새어서 어쩌나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나의 처지를 배려한 거죠. 나의 처지 배려. 나의 처지 배려. 자, 계속 보시면 내가 되래 안 돼서 내가 그렇게 추워 보여요 하면서 웃으려고 했지만 뺨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웃어지지가 않았다. 내 꼭 고드름 같아 보여요. 참 안방으로 들어가십시다. 구들도 따뜻하고 난로도 있어요. 그러더니 친 동기간처럼 스스럼 없이 나를 안채로 잡아 끌었다. 난로가 있는데도 삥 둘러 방장을 쳐놔서 안방은 마치 동굴처럼 침침하고 아늑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차츰 어둠에 눈이 익자 아랫목에 단정히 앉았는 한 노파를 볼 수 있었다. 시어머니죠. 미라에다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바싹 마른 노파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나를 거부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를 거부하는 몸짓 같아서 나는 어색하게 멈칫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나의 심리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거부의 입장이잖아요. 도리도리하면 됐나요?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런데 어디에서는 이게 긍정의 의미다? 인도죠. 인도에서는 도리도리하면 이게 긍정의 의미예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한사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한사코 나를 아랫목으로 끌어다 앉히고 손을 노파가 깔고 있는 포대기 밑에 넣어주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역시 이것도 나에 대한 배려입니다. 너무 추워 보였기 때문에 나에 대한 배려예요.
자, 노파의 입이 조금 웃었다. 그러나 고개를 저어 도리질을 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우리 시어머니예요 하고는 노파에게는 손님이에요 하도 하시기에 안방으로 모셨어야 했다. 그것으로 노파와 나와의 인사 소개는 끝났으나 노파는 여전히 도리질을 했었다. 아주머니는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수척했으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노파는 수척했으나 흰머리를 단정히 빗어 쪽짓고 동정이 정갈한 비단 저고리에 푹신한 모직 스웨터를 걸치고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에 특이한 우아함이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외양묘사 나오고요. 외양묘사 나왔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할머니 지금 복장이 굉장히 단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머니가 노파를 정성껏 모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주머니가 노파를 정성껏 모심. 아주머니가 노파를 정성껏 모심. 자, 그래서 그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우아함이기도 했다. 도리질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도리질도 처음 내가 봤을 때보다 훨씬 유연해져 꼭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도리질에 대한 불편한 인상이 사라졌습니다. 도리질에 대한 불편한 인상이 사라짐. 도리질에 대한 불편한 인상이 사라짐. 자, 아마 저러다가 멎으려니 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멎진 않았다. 몸이 녹자 잠이 오기 시작했다. 누가 죽인데도 우선 한 잠 자놓고 볼 일이다 싶게 꿀같은 잠이 덮쳐왔다. 이제 어지간히 몸도 녹았으니 아까 그 방에서 한 잠 잘까봐요. 참, 온천장으로 나가는 버스는 몇 분만큼씩이나 있나요? 몇 분은요? 겨울엔 아침 나절에 2차례, 저녁 나절에 2차례밖에 안 다니는데 타고 들어오신 게 아침 나절 막차니까 이따 4시 반에나 있을걸요? 그리고 점심은 어떡하시겠어요? 준비할 테니 드시고 가셨으면 이렇게 밥 주면 이제 돈 받는 거죠. 됐나요? 자, 오로지 졸리다는 생각뿐 밥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으나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나는 그까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그까지 밥 한 상 팔아서 얼마나 남겠다고 저렇게 굽실대나 싶어 속으로 측은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돈 때문에 저자세를 취한다고 오해한 거예요. 돈 때문에 저자세를 취한다고 오해. 돈 때문에 저자세를 취한다고 오해한 겁니다. 자, 손님방으로 내려온 나는 따끈한 맨바닥에 다우다 포대기만 하나 덮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깨어나자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깨어나자 웬일인지 도리질하던 노파 생각이 먼저 났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왜 이게 생각나냐면 도리질이 멋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도리질이 멋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던 거다. 도리질이 멋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러니까 도리질이 신경 쓰였다고. 자, 꿈에서 봤던가 현실에서 봤던가 그것조차 아리송한 채 메마른 노파가 고개를 젓던 모습만 선명히 떠올랐다. 졸음 때문에 미루었던 궁금증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2시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손님 아직도 주무세요? 시장하실 텐데. 미닫이 밖에서 아주머니의 나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인기척을 내며 미닫이를 열었다. 행주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내가 이 집에 찾아들었을 때 반가워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잠에서 깬 걸 반가워해 주는 것이었다. 너무 반가워해. 저 아주머니가 혹시 나를 약이라도 먹고 영영 잠들려는 손님으로 오해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곧 점심상이 들어왔다. 장에 삭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장에 삭힌 깻잎이나 풋고추, 더덕 등 짭짤한 솜씨의 밑반찬과 김치, 깍두기, 묵국 등은 조금도 영업집
밥상 같지 않고 시골 친척집에 들러서 받는 밥상 같아서 흐뭇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친근함과 따뜻함을 느낀 거죠. 친근함, 따뜻함. 친근함, 따뜻함. 그러나 입속은 깔깔하고 식욕도 일지 않았다. 묵국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묵국만 훌쩍대는 걸 보고 아주머니는 더운 묵국을 또 한 대접 갖고 들어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나를 섬세하게 배려한 거죠. 나를 섬세하게 배려. 막 어거지로 먹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우 왜 국만 드세요? 밥 한 술 드시고 요거 하나 드셔보세요. 막 이렇게 얹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해서 섬세하게 배려한 거고요. 나는 같이 좀 들자고 아주머니를 내 옆에 붙들어 앉혔다. 원 별 말씀을요. 저는 어머님 모시고 벌써 먹은걸요. 아주머니가 먼저 노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노파의 이상한 도리지에 대해 물을 수가 있었다. 할머니께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게 도리질에 대한 나의 해석이에요. 도리질에 대한 나의 해석이고요. 벌써 25년 동안이나 그러고 계신걸요? 25년 동안이나? 나는 기가 막혀서 벌린 입을 못 다물었다. 네, 25년 동안이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네, 25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자는 시간만 빼놓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특별한 사연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별한 사연이 있음 짐작. 특별한 사연이 있음 짐작. 특별한 사연이 있음 짐작. 나는 아주머니의 눈이 젖어오는 것처럼 느꼈으나 말씨는 침착하고 고즈넉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녀의 시어머니는 25년 동안을 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허구한 날 도리질을 하는 게 일이란다. 건강과 기분이 좋을 때는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일 듯 말 듯 유연하게, 건강이 나쁠 때는 동작이 크고 힘들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집안이 뒤숭숭할 때는 동작이 좀 더 크고 단호하게, 마치 몰라 정말 모른다니까 하고 바라기라도 하듯이 죽자구나 도리머리를 어지럽게 흔든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도리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리질에 대한 설명. 도리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도리질은 노파의 한과 관련이 있다. 도리질은 노파의 한과 관련 있다. 도리질은 노파의 한과 관련이 있음. 자, 계속 보시면요. 그것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한약도 많이 써봤고 용하다는 침도 많이 맞아봤지만 허사였다.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먼저 지친 것은 그녀 쪽이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죽는 날까지 노연할 수 없는 업보처럼 그 짓을 고통스럽게 그러나 엄숙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유교 동란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유교 동란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유교 동란은요, 두 사람의 삶에 상흔을 남긴 사건입니다. 두 사람의 삶에 상흔을 남긴 사건. 상처를 남겼다고. 두 사람의 삶에 상흔을 남긴 사건. 계속 보시면 동란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반동으로 처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동으로 처단 받을 수 있어서. 왜냐하면 면장이면 권력자잖아. 그죠?
지배계층입니다.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면장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학교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끌려가서요 공개 처형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됐나요? 자,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새로 득세한 패들 여기 줄거고요. 이게 누구야? 인민군과 동조자들입니다. 인민군과 동조자들. 대체로 그 마을에서 못 살던 사람들이 인민군 들어오면 바로 동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 못 살고 무시당했던 한 같은 걸 표출했던 거죠. 복수하듯이. 됐나요? 자, 그래서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는 하고부터는 집에 숨겨놓는다는 게 암만 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20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감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누구도 믿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믿기 힘든 상황. 누구도 믿기 힘든 상황.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내가 옆집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집 사람이 그동안 우리 집 살림이 부러웠던 거야. 그거를 이제 뭐 하는 거야? 안갚음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인민군한테 괜히 찔러요. 쟤들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누명 같은 걸 씌웁니다. 막 저번에 들어보니까 아우 빨갱이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막 뒤집어 씌워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 일단 끌고 와서 이제 조지기 시작하는 거야 걔들이.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어떻게 된 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것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당시의 시대상. 참혹했다는 거죠. 당시의 시대상 참혹함.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아주 동서지간이야. 동서지간.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이제 이 집이 잘 사니까 이 동서집에서 뭐 한 거야? 그걸 시기 질투하다가 그냥 찔러버리는 거야. 인민군한테. 그럼 인민군 애들이 이 집을 조지는 거죠. 이런 경우도 꽤 많았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믿어지기 시작했다. 어리숙하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성격의 직접 제시가 들어갑니다. 성격의 직접 제시. 성격의 직접 제시. 자, 이런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여기 줄붙자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요 전쟁의 비인간성과 폭력성을요 전쟁의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쟁의 비인간성과 폭력성 간접적 비판. 그녀는 공부 못한 아이에게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요. 그녀는 공부 못한 아이에게 구구셈을 익혀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나 발설할까봐. 그러니까 혹시나 말할까봐.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비극이 발생하죠.
너무 열심히 어머니가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민군들을 자극하게 된 거죠.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아범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 떼셔야 돼요. 입 한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큰 댁 식구들이나 작은 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씌인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벼랑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복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여기서부터 줄긋자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자 그래서 유엔군의 공격으로 인민군이 물러난 상황입니다. 유엔군의 공격으로 인민군이 물러난 상황. 유엔군의 공격으로 인민군이 물러난 상황이에요. 자,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서로를 믿지 못함. 자,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새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기대꽂이엔 아직도 그쪽 기가 펄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178페이지.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쟤까지 것들이 여기서 버텨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는 거였다. 좀 섣부른 감이 있죠. 텃밭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찬 바람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라 나갔던 시어머니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시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소름이 쫓기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여기 줄굼고요. 왜? 비명소리에 놀라서. 됐나요? 자,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폐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나무란 인민군 서너 명이 일제히 총뿌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인민군이요 시어머니의 비명에 자극을 받은 거야. 인민군이 시어머니의 비명에 자극을 받았다. 인민군이 시어머니의 비명에 자극을 받았어요. 근데 왜 자극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얘들도 지금 퇴각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게 된 거죠. 됐어? 그리고 괜히 저런 큰 소리에
누가 쫓아올 수도 있다. 유행군이나 국군이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확 한 거예요. 자,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딴 사람같이 드높고 새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못해서요. 상황 파악을 못해서 위기를 초래한 거죠. 상황 파악을 못해서 위기를 초래했다. 상황 파악을 못해서 위기를 초래했다. 자, 패전명 중 한 명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했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감 모퉁이에서 죽길 길을 쓰고 흔들어대던 도리질 많은 그때 같은 방령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자, 왜 그러냐면 아들을 잃은 충격과 한 때문이죠. 아들을 잃은 충격과 한. 자, 아들을 잃은 충격과 한 때문이다. 자,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아주머니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감당.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괴롭고 뭐 이런 것도요. 시간 지나면 결국 별거 없어요. 되나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래 중에서도 있었잖아. 그런 노래들. 막 그땐 그랬지 뭐 이런 노래 들으면 군대 갈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내용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끝이다 막 이런 내용 나오는데 아니야. 군대도 사람 사는 데야. 갔다 와. 괜찮아. 난 벌써 갔다 왔거든. 이제 니네 차례야. 바이바이. 이제 얼마 남았나? 3년 남았나? 3년보다 조금 더 남았죠. 뭐라고? 조금 덜 남지 않았나? 아니 그건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때 또 따라서 달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1학기까지만 다니고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빨리 갔어. 어? 그게 제일 베스트 아니야? 뭐 베스트, 워스트는 없어요. 근데 워스트는 뭐냐면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가면 자기보다 어린 애들한테 반말 찍찍 들어야 되거든. 됐나요? 나 군대 갔을 때 그 훈련소에 있을 때 같은 분대에 저쪽 끝에 있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내가 그때 21살이었는데 그 양반이 30살에 왔거든. 와. 30살이 가장 맥시멈입니다. 그 이상은 못 밀어요. 무조건 와야 돼요. 밀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학업이에요. 학업 가지고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은 그때 당시에 박사 코스까지 밟고 있다가 온 거야. 나이 30대 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왔는데 중대장보다 나이가 많아요. 중대장보다. 그래가지고 중대장이 나중에 불러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고 막 이러더라고. 조교들이 막 처음엔 반말 찍찍 하는데 뭔가 연배가 딱 보면 보이거든. 얼굴이 확 사갔어. 찍찍하다가 뭐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뭐 몇 번 훈련생 누구? 막 이러면서 막 버벅거리니까 이 새끼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그러는데 박사 코스 밟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코스? 근데 대학교 4년에 석사 3년에
벌써 몇 살이야? 27살이야. 27살인데 거기서 박사 코스까지 밟으면요. 박사가 되려면 최소 5년이에요. 밟다가 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 6, 7살은 더 위라는 얘기야 무조건.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하더라고. 티 안 내고 뭐 자랑이야 개새끼야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근데 운동 하나도 안 하던 양반이야. 진짜 병약한 양반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훈련 뛰는데 그 훈련소 가면 행군 하거든요. 행군 2번 해요. 2번 하는데 우리 때는 2번 했어. 요새는 모르겠어. 우린 6주 훈련이었기 때문에 2번 하는데 그래가지고 행군 2번 하는데 2번째 행군 때 발바닥이 다 터진 거야. 그 전에 첫 번째 행군하면서 터진 게 안 남은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은 구나 안 신었어요. 2번째 행군할 때는 그 활동화라고 해가지고 운동화 신고 그 다음에 군장도 안 맸어. 군장도 그냥 요거 딱공하고 총하고 방독면하고 그것만 하고는 그러고 걸었는데도 발바닥에서 피가 나더라고. 그렇지. 거의 노인이었어요, 노인. 근데 그 자대 가면은 자기 본 부대 자대 가면은 그런 거 짤없거든. 졸라 갈고요. 씨발라마 너 몇 년생이야 그런데 79년생입니다. 씨발 잘났다 이 개새끼야. 나도 79년생이다 이 씨발라마. 친구 먹으라 개새끼야. 그러면서 막 얘기해. 진짜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이 새끼는 뒤지는 거예요. 막 졸라 갈고 막 따게 때리고 막 이러는데 왜 꼽나? 씨발 그러면 군대 빨리 오든가 개새끼야. 그러면서 막 졸라 갈고.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 심지어는 병장이 나랑 동갑이더라고. 병장. 걔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온 거야. 와 진짜 승질나더라고. 그러니까 늦게 가봤자 좋은 게 없어. 가려면 빨리빨리 가. 그게 나아.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 왔어. 이젠 고쳐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단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드리다니요? 어떡해요? 당신 임의로는 못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네모치시고요. 완수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해드리겠어요? 자, 이 대사업은 뭐예요? 평생 도리질을 하는 거죠. 평생 도리질. 평생 도리질. 가로 열고 평생 도리질 가로 열고 아들을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감. 아들을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감. 요걸 좀 가로 안에 써주시면 좋겠어요. 아들을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감. 아들을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감 요거 써주시고요. 자, 옆 페이지가 179페이지. 자,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쩌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이 여기서 네모치시고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대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 자, 그리고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에서는요. 자, 아주머니의 행위에 감동한 거예요. 아주머니의 행위에 감동. 자, 점심값과 반값이 도합 800원이라고 했다. 800원. 지금의 800원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우깡이 얼마였을까요? 지금은 새우깡 그거 얼마예요? 한 봉다리요? 2,700원. 2,000원이야? 2,500원. 그렇게 비싸? 네. 요만한 게? 네. 그래? 개 비싸네? 나 때 이거 얼마였을까요? 요만한 거 700원. 어? 5원. 5원 죽을래? 700원 무슨 죽어라 그냥. 700원? 검정 고무신 보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검정 고무신 그거는 50년대 60년대 배경이야. 많이 잡아봤자 70년대야. 우리 아빠 외국에 출장 갔어. 니네 아빠 거짓말하지 마. 니네 아빠 하늘나라로 갔지. 출장 한참 많이 다니던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중동이나 이런 데 가 있을 때가 1960년대 70년대예요. 1970년대 정도야. 난 1980년대야. 70년대에 태어나긴 했지만 80년대에 나는 까까를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1,000원? 너는 저도 1,000원. 1,000원, 800원 800원, 500원, 50원. 50원. 아니 스페인 실정이지 않아요? 와, 뭐가 50원이야. 50원이야. 세네 이거. 500원 정도 와, 이게 중요하게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새우깡이 꽤 가격이 나가는 과자였는데 그게 120원이었어. 와. 근데 제가 제일 근접하잖아요. 야 50원 제일 근접 야이씨 원래 50원은 씨 새우깡 나왔을 때 가격이겠다 이 자식아. 원가인가 원가? 새우깡이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어요. 그게 1978년인가 77년에 나왔어요. 그때쯤에 아마 50원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물가 오르면서 이제 120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과자 중에서 약간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버터링 쿠키라고 있죠. 그게 고급 과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보고만. 막 할머니 씨 넣었는데 할머니가 씨를 넣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가 씨막 바느질하는 도구들 넣는 상자 얘기하셨는데 반지의 상자 반지꼬리. 아니 그거 말고 그 약간 동그란 통에 그 열어보면은 과자는 그거 말고 그냥 버터링 쿠키. 그것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과자. 아, 그거 지금도 고급이죠. 그게 지금도 고급인가요? 지금 비싸죠. 그래? 나 요새 사 먹어보질 않아서. 4,000원 넘을 거예요. 뭐? 4,500원이라고? 그렇게 비싸? 너무 비싼 거. 두 번 안 먹으면 밥값이 나거든요. 요즘 과자 다 비싸요. 그게 너무 비싼데? 과자가 다 비싸져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근데 가격이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400원이었나? 300원이었나? 뭐 이랬어요. 그 정도면은 진짜 비싼 거였어요. 왜냐면 뽑기가 한 판 하는데 얼마였더라? 50원? 3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새우깡도 자주 먹을 수 있는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800원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버터링 쿠키 한 3개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됐나요? 됐어? 그것도 숙박을 한 게 아니고 잠깐 쉬었다 가는 거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000원에서 2만원 돈 정도? 2만원 돈 정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는 1,000원을 내주면서 그냥 넣어주세요 했다. 200원은 팁이네요. 오우 센데? 자, 아주머니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아주머니는 내가 불쾌할 만큼 굽실굽실 고마워했다. 아까 점심을 시킬 때도 그랬지만 통틀어 1,000원인데 몇 푼 떨어지겠다고 저렇게 비굴하게구나 싶었다. 여기까지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다시 오해한 겁니다. 다시 오해. 근데 이 다시 오해한 걸 통해서 뭐다? 이제 아주머니에 대한 이해가 부각됩니다. 다시 오해한 것 때문에 아주머니에 대한 이해가 부각된다. 아주머니에 대한 이해 부각.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가 싫은 건 그만큼 내가 아주머니를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는 몸에 배지 않고 어색하게 겉돌아 더 보기 흉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나가 오해하고 있음 암시. 나가 오해하고 있음 암시.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원래 비굴한 아줌마가 아니에요. 됐어?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아주머니는 내가 준 돈 1,000원을 소중하게 스웨터 주머니에 넣고 나더니 지극히 안심스럽고 감사한 얼굴을 하고는 또 한 번 이상스러운 소리를 했다. 이걸로 노자해가지고 서울 갈 겁니다. 오늘요. 서울을요? 왜요? 하필이면 이 추운 날. 나는 나중 이 추운 날 소리를 하고는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남편이 놀라면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남편이 놀라면서 나에게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내가 했구나 생각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신을 걱정했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남편도 자신을 걱정했다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줌마를 걱정해서 지금 이 말한 거거든. 그래서 남편도 자신을 걱정했음을 깨달았다. 남편도 자신을 걱정했음을 깨달음. 자, 계속 보시면 문득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졌다.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졌다.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한 거죠. 내적 갈등 해소 시작. 내적 갈등 해소 시작. 자, 계속 보시면요.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때 지 아버지가 그 지경 당하는 걸 내 등에 업혀서 무심히 보던 녀석이 벌써 그렇게 자랐거든요. 군대도 갔다 오고 3학년인데 아주 착실하고 좋은 애죠. 이때 당시에 군대는요. 몇 개월이다? 2년 3년입니다. 3년이지. 3년입니다. 36개월입니다. 36개월. 길죠. 그러니까 아들 나이가 대충 재수나 삼수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지금 한 26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겨울방학 중일 텐데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렇지만 학비라도 보탠다고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어 못 내려오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면.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시대상이 드러납니다. 1970년대입니다. 시대상 1970년대. 이땐 대학생 과외가 허용이 되던 때였어요. 자, 여기서 내가 제 학비쯤은 실컷 벌 수 있는데 글쎄 그 녀석이 그런답니다. 겨울 동안만 여기가 이렇게 쓸쓸하지 봄부터 가을까지는 여기 장사도 꽤 괜찮거든요. 관광철에 공일이라도 낀 날은 방이 모자라 법석인걸요. 새 학기 등록금이랑 하숙비까지 다 해서 꽁꽁 뭉쳐 놓았답니다. 겨울날 양식이랑 밑반찬도 넉넉하고요. 딴 영업집들은 이렇게 벌어놓으면 겨울엔 문을 닫고 집에 가서들 쉬죠. 우린 여인숙이고 또 여기가 살림집이기도 해서지만 늘 한두 방쯤 불을 떼놓고 손님을 기다리죠. 돈 벌자고가 아니에요. 가끔 손님처럼 멋모르고 호숫가를 찾는 이에게 더운 방을 내드리는 게 그저 좋아서요. 정말이에요. 그럴 땐 돈 생각 같은 건 정말 안 한다니까요. 그냥 몇 푼 주시고 가면 어머님 고기라도 사다 드리면 좋긴 하지만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어요. 동계산부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동계산부터 찝찝하게 하면서 손님을 기다렸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나를 반갑게 맞이한 이유예요. 나를 반갑게 맞이한 이유. 나를 반갑게 맞이한 이유. 자, 손님이 안 드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모르겠어요. 손님 고마워요.
자, 이번에는 굽실대는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굽실대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영문을 모두 마찬가지였다. 어제 글쎄 서울서 이상한 편지가 왔답니다. 아드님한테서요? 아니요, 아들이 하숙하고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서요.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아들이 하숙집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군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게 걱정의 이유입니다. 걱정 이유. 하숙하고 자취하고는 달라요. 하숙하고 자취하고는 다릅니다. 자취는 네가 알아서 들어가고 알아서 나오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밥도 네가 알아서 해야 돼요. 빨래 당연히 네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취는 그래요. 그리고 그 대신에 가격이 싸요. 근데 하숙은 좀 더 비쌉니다. 비싼 대신에 뭐냐면 그 하숙집에 들어가면 하숙집 아주머니가 있고요. 그 아주머니가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머니 저 죄송한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좀 깨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응 알았어 깨워줄게. 그런 다음 아침에 깨워주기도 해요. 그리고 밥도 해주시고요. 아침 밥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에 나오면 아침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넘어가면 이제 다 그냥 치우세요. 그리고 이제 점심도 주실 때도 있고 저녁도 내가 일찍만 들어오면 그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밥을 차려 놓으세요. 그럼 와서 그냥 먹으면 돼요. 빨래 해주세요. 좀 좋은 하숙집 같은 경우 돈 많이 주면 빨래 다림질 해가지고 빨래 개가지고 갖다 놓아 주시기까지 해요. 됐나요? 그리고 밤 되면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게 있어요. 통금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안 들어오면 문 잠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애가 좀 더 좀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엄마랑 같이 사는 것처럼. 됐나요? 근데 자취하면 이거는 그냥 자유 그 자체입니다. 그냥 헬파티예요. 헬파티. 와 그러면서 막 들어오든지 말든지 막 진짜 변사체가 돼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학생 어머님들께서 선생님 감사해요. 저희 애 이번에 어디 붙었어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근데 걔 그러면 기숙사 생활 하나요? 아니요. 자취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자취시키지 마세요. 그 페인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취방이 곧 뭐가 되냐면 아지트가 돼요. 네가 만약에 자취하잖아? 그럼 다 같이 같은 학교 갔잖아? 그럼 네 방은 얘네 방이야. 그냥 들어와요 알아서. 키내나 이 개새끼야 그런 다음에 그냥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왜 그러면 나 수업 있어 그러면 달라고 나 공강이야 그런 다음에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담배 피고 자빠졌어요. 뻑뻑뻑뻑 피면서 그러다가 이제 냉장고 딱 열어보면 냉장고 안이 반찬이 없어요. 다 술이에요. 소주 맹맹맹맹맹맹맹 꺼내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고 그냥 담배 피고 그러다가 이제 뻗어가지고 자고 그래가지고 수업 빵꾸 내고 나 자취해. 거의 뭐 헬파티입니다. 헬파티. 생활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숙보다 자취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 생활비를 주거든 줘야 되거든. 생활비 받아가지고 그걸 받잖아. 나중 되면 네가 생활비를 언제 받는지 알아 애들이. 저 새끼 30일 날 받아. 그럼 30일 날 니네 집에 가서 다들 죽치고 있어요. 야 뭐야 빨리 꺼져 그러면은 생활비 들어왔잖아 술 빨자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막 쫄라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안주 같은 거 사와가지고는 방에서 또 막 술 파티 나중 되면 벽 따라서 소주병이 쫙 서 있어요. 쫙. 우리 과 동기 방에 소주병이 이렇게 쫙 해서 벽 따라서 쫙 세워놔가지고 2바퀴 반 돌았어요. 그때 걔네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니? 그러시는데 뭐쫙 그런 다음에 애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그런 다음에 다 도망가고 그 새끼 어머니한테 존나 깨지고 그래서 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꼭 하숙을 하십시오. 하숙. 기숙사 들어가거나 기숙사 근데 빡세. 기숙사 그 경쟁률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그거 여러 명이서 같이 지내야 돼서 그 사감이 또 그리고 갈궈요. 여대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
그 통금 시간 있고 그 시간 넘어서 들어가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아, 안 돼요. 저 지방에서 올라와서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싹싹 빌고 그래야 돼요.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창문 열고 들어가기 뭐 이런 거 시도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원래 그냥 통관 시간 뒤에 들어가면 경고 먹고 몇 번 경고 먹고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들여보내준다고. 좀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한애 방에다가 이렇게 좀 뭐 좀 먹이고 그런 다음에 걔랑 친해져가지고 나 오늘 남친이랑 놀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창문 열어놔줘. 그러면 이제 애가 열어놔. 그러면 이제 새벽 1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놀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창문 열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발 받쳐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래요. 남자애들. 됐나요? 별별 골 때리는 상황 다 있어요. 그러다 걸려가지고 이제 막 둘 다 욕먹고.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평소 품행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평소 품행이 허랑한 학생 같으면 이만일로 고자질 같은 건 않겠는데 하도 착실한 학생이었던지라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알리는 거니 어머니가 한번 올라와서 소문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편지의 내용이죠. 편지 내용. 자는 사연이었어요. 허랑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제 집도 아니고 하숙집이겠다. 나가서 친구 집 같은 데서 며칠 자고 들어올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만 일로 편지질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하숙집 주인도 주인이지만 나도 나죠. 괜히 온갖 방정맞은 생각이 다 나지 뭡니까? 어젯밤엔 여기서부터 줄 긋자. 어젯밤엔 한잠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여기까지 줄 긋고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한자성어 노심초사 하고요. 전전 반측입니다. 전전 반측. 전전 긍긍은요 두려운 거예요. 전전 반측은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린다는 뜻입니다. 전전 반측과 전전 긍긍은 달라요. 자, 온갖 주접을 다 떨다. 미신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미신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한 거야? 심리적 위안을 얻고자. 심리적 위안을 얻고자. 자, 글쎄 그게 미신이라뇨? 내 주책이죠. 오늘 우리 여인숙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오늘 우리 여인숙에 손님이 들어 그 돈으로 노자를 해가지고 서울 가면 아들의 신상에 아무 일이 없을 거고 꽁꽁 뭉쳐놓은 돈을 헐어서 노자로 쓰게 되면 아들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게고 뭐 이런 거랍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려니 어찌나 초조하고 애가 탔는지 혼났어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이게 미신의 내용이죠. 미신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손님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손님이 내가 만든 미신의 좋은 쪽 점괘가 돼 주신 거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돈 받을 때 기뻐한 이유예요. 돈 받을 때 기뻐한 이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또 한 번 고마워했다. 나는 그런 기묘한 방법으로 외아들의 신상에 대한 크나큰 근심을 달리려 들었던 이 과부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찐했다. 내가 정계가 됐다는 게 조금도 언짢지 않았다. 그럼 곧 떠나시겠네요. 네, 준비는 다 됐어요. 이웃사람에게 어머님 부탁도 해놨고요. 이제 곧 온천장으로 나가는 4시 반 버스만 오면 돼요. 동해역이 됐군요. 참 그렇군요. 4시 반 버스로 온천장으로 나가신댔지? 아니요. 서울까지 동행할 거예요. 아니요. 서울까지 동행할 거예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행선지를 변경한 거죠. 행선지 변경. 자, 그래서요. 오늘 안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오늘 안으로 서울로 가리라는 결정을 나는 순식간에 내렸고 그러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내적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내적 갈등 해소.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러 들어갈 때 나도 따라 들어갔다. 고부간의 비슷하게 늙은 손이 서로 꼭 맞잡았다. 어머님 저 서울 좀 다녀오겠어요. 물건 살 것도 좀 있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물건 살 것도 좀 있고 방학인데 공부 핑계로 안 내려오는 태식이 녀석도 보고 싶고 해서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진짜 이유를 알리지 않죠. 진짜 이유를 알리지 않는다. 왜요? 걱정. 그렇지, 걱정할까봐. 어머님은 뒷집 삼순이가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아무 걱정 마시고 진지 많이 잡수셔야 돼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노파는 여전히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었다. 자, 나에겐 그 도리집이 몰라요가 아니라 며느라 태식이 녀석에겐 아무 일도 없어. 글쎄 아무 일도 없다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 녀석에게까지 무슨 일이 있겠니 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전쟁의 비극성하고요, 전쟁의 비극성 플러스 1970년대 시대의 비극성, 1970년대 시대의 비극성. 이 같이 드러납니다. 나는 불현듯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잡고 있는 고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보고 싶어졌다. 남남끼리면서 가장 친한 두 손, 대사업의 동업자끼리이기도 한 이 두 손 사이를 맹맥이 흐르는 그 무엇을 직접 내 손으로 맥 짚어보고 느끼고 오래 기억해두고 싶었다. 마치 이 세상 온갖 것 중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 여기 줄곧 이게 뭐야?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에 다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듯이 나는 감지덕지 그 일을 했다. 거칠지만 푸근한 두 손 위에 내 유약한 한 손이 경건하게 보태졌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경, 감동의 표현이다. 이해와 존경, 감동의 표현. 이해와 존경, 감동의 표현이고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노파는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었지만 나는 노파가 너는 결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너는 결코 헛살지만 않았어. 헛살지 않고 말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하는 것처럼 느꼈다. 자, 그래서 이 가로로 묶은 부분은요, 노파로부터 받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노파로부터 받은 위로와 격려. 노파로부터 받은 위로와 격려고요. 자, 그래서 심리적 갈등이 완전 해소됩니다. 심리적 갈등 완전 해소. 심리적 갈등 완전 해소.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이해탐구 부분에서요, 가로 1번 보시게 되면 나의 여정에 따라 이 작품의 사건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서울에서 남편이 그린 딸의 초상화를 보고 여기 줄긋자. 딸의 초상화를 보고 소외감과 허탈감 여기 줄긋고요. 온양 온천장에서도 온천장 여관에서 하루를 묵고 나왔지만 여전히 여기 줄긋자. 여전히 서러움과 허망함 여기 줄긋고요. 그리고 온양 호숫가 여인숙 가서요. 여인숙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노파를 만났고요. 아주머니로부터 노파의 도리질에 얽힌 사연을 들었다. 도리질에 얽힌 사연 여기 줄긋고요. 유교 동란 때 노파의 과잉 반응으로 노파의 아들 여기 줄긋고요. 이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고 여기 줄긋고요.
그 충격으로 충격 줄굼고요. 노파가 도리지를 하게 됐고요. 아주머니로부터 아들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 이야기 여기 줄굼고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주머니 아들이 일주일째 여기 줄굼자 일주일째 소식이 없음 여기 줄굼고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 여기 줄굼고요. 아주머니와 함께 노파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노파에게 작별 인사 여기 줄굼고요. 자, 183페이지로 가서요. 가로 2번, 가로 1과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작품의 제목이 여행이 아닌 나들이를 쓴 까닭은 무엇인지 추측해보자. 자, 그래서 예시답안 보시게 되면요. 여행은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의미이지만 나들이는 집을 잠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짓는다. 이로 보아 서술자가 여기 줄굼자 서술자가 집을 떠났다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여기까지 줄굼고요. 는 구성에 초점을 두어 여행 대신 나들이를 제목으로 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대사업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자. 자, 그래서 가로 1번 노파와 아주머니에게 대사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노파는요 평생 도리지를 하는 일이고요. 노파의 도리지는 가족을 여기 줄굼자 가족 아들을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감 여기까지 줄굼고요. 아주머니에게는 아들이 잃은 충격에 고통을 받는 시어머니 줄굼고요. 마음 깊이 이해하면서 여기 줄굼자 이해하면서 극진히 복량 여기까지 줄굼고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나의 심경 변화를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듣기 전 여기 줄굼고요. 남편 줄굼고요. 북에 두고 온 전철을 여기서부터 줄굼자 전철을 잊지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줄굼고요. 고 생각하고 자신이 헛산 것 같다고 느꼈다. 헛산 것 같다고 느낌 이것도 줄굼고요. 자, 이야기를 들은 후 여기 줄굼고요. 자, 그래서요 아주머니와 노파를 보면서 대사업의 의미를 깨닫고 대사업의 의미 여기 줄굼고요. 남편과 딸에게 헌신해온 자신이 여기 줄굼자 자신이 헛살지 않았음 여기까지 줄굼고요. 가로 3번 가로 1, 2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전쟁에서 여기 그냥 쭉 끌게요. 전쟁에서 비롯한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는 따뜻한 이해와 사랑 여기까지 줄굼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작품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감상하고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가로 1번 이 작품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점이나 인상 깊은 점이 있다면 말해보자. 그래서 예시답안 부분 보시게 되면요. 전쟁에서 비롯한 상처를 사랑과 이해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인상적이었다. 주제의식 인상적 여기 줄굼고요. 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여기 줄굼고요. 오늘날에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줄굼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 여기까지 줄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인공인 나의 성격이 인상적이었다. 나의 성격이 인상적 여기 줄굼고요. 주인 아주머니와 노파의 행동을 보고 잠깐 그들을 오해하기도 하지만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얽힌 사연을 듣고 그들의 일이 대사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그들의 일이 대사업 줄굼고요. 공감 줄굼고요. 그들을 이해하려는 이해 줄굼고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그 이해를 자신의 삶에 여기 줄굼자 자신의 삶에 연결시켜 깨달음을 얻는 과정 여기까지 줄굼고요. 또 감동적이었다. 가로 2번은 제끼고요. 4번 문제에서 가로 1번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전쟁의 참혹함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여기 줄굼고요. 라는 문장에서 생명의 위협으로 인하여 서로를 쉽게 믿지 못하게 하는 전쟁의 여기 줄굼자 전쟁의 비인간성과 참혹함 여기 줄굼고요. 패잔병 중 한 사람이 패잔병 여기 줄굼고요. 처음 보는 아주머니의 남편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장면에서 남편을 향해 총을 난사 여기 줄굼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타인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쟁의 참혹함 여기 줄굼고요. 전쟁과 분단이 작품 속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해보자. 나와 남편은 남편 줄굼고요. 전철을 북에 두고 남하하게 된다. 전철을 북에 두고 남하 여기 줄굼고요. 나는 나 줄굼고요. 전처와 생이별한 남편과 결혼하여 결혼 줄굼고요. 남편과 남편의 딸을 돌봤다. 돌봄 줄굼고요. 자, 여인숙의 아주머니와 노파는 아들이 여기 줄굼고요. 한국전쟁 중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고 줄굼고요. 아주머니 줄굼고요. 남편을 잃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여기 줄굼자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외아들 여기까지 줄굼고요. 을 키우게 됐다.
공통점은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 여기 줄었고요.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의 해체 여기 줄었고요.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됐다. 깊은 정신적 상처 여기 줄었고요. 자, 가로 3번은요. 그냥 한 5번 읽으세요. 아시겠죠? 네. 겨울나들이 여기까지고요. 아이고.